그날 저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선 지 3시간째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을 현재 보호 중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어머니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3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설거지를 마친 뒤 가방을 메셨습니다.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하고 올게. 점심 전엔 올 거야.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별일 아닌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1번, 2번, 10번.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은행에서 좀 오래 걸리는 건가? 아니면 어디 들르신 건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늦으시면 반드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3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는 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신림경찰서입니다. 혹시 이순자 어르신 보호자시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하필 경찰서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찰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르신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신림경찰서까지 가는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신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 근처 은행에 다녀오시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1시가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10번이 넘어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약속 시간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늦어지면 꼭 먼저 전화하시던 분이었고, 제가 전화하면 2번 울리기 전에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평소 어머니가 아니다. 저는 집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신다던 은행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림경찰서 생활안전과입니다. 혹시 이순자 어르신 보호자 되시나요?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네, 저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저희 경찰서에 계십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많이 놀라신 상태십니다. 다치신 곳은 없다. 그 말에 잠깐 안도했지만 곧 더 큰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은행에 간다던 어머니가 왜 경찰서에?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신림경찰서까지 20분. 그 시간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넘어지신 건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해친 건가?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다치신 곳 없다고 했잖아. 그럼 대체 뭐지?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비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어내렸습니다. 민원실 문 앞. 손을 뻗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신 어머니.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는 푹 숙인 채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평소 곧게 펴고 계시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한 일을 들킨 아이처럼.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옆에 있던 경찰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아침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르신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 확인 요원이 직접 만나서 처리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어르신께서 혼자 성북구까지 가셨습니다.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에요. 1시간. 어머니가 추운 날씨에 그렇게 먼 곳까지 혼자 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전화로 계속 지시를 받으며 기다리셨대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분이 이상하게 여기고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셔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돈은요? 돈은 빼앗기신 건 아니죠? 다행히 저희가 보호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르신 가방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아직 전달하기 전이었어요. 300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 그 돈을 가방에 넣고 낯선 동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괜히 너 걱정 끼칠까봐 말 안 했는데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한가운데서 그럴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요. 천천히 얘기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작으셨나 싶을 정도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고 계셨다는 걸. 차에 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왜 혼자 그러셨냐고 물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슬쩍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가방 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신발장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네, 어머니. 나 너무 바보 같지?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어.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조치를 안 하면 너한테 피해가 간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말하고 내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하고 심지어 우리 집 주소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그래서 믿었어. 진짜 금융감독원인 줄 알았어.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러더라.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네가 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신 거구나. 나를 지키려고. 그래서 은행 간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그러더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경찰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한테가 아니라 그 비열한 사기꾼들한테. 성북구는 왜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 확인 요원이 직접 와서 통장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찾았어. 300만 원. 너 혹시 모를 일 생길까봐 모아둔 돈이었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 추웠어. 그런데 그 사람은 전화로 계속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도착합니다 그러더라. 속으로 생각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나는 그냥 서서 기다렸어. 내일이니까. 네가 곤란해질까봐 무서워서.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왔어. 괜찮으시냐고.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이상해 보인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다 얘기해버렸어. 그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줬어. 어머니. 경찰서에서도 창피했어. 경찰들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더라. 나도 알아. 맨날 조심하라고 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달라지더라. 내 이름이 나오고 네가 범죄자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 거다.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평소에 자주 물어봤어야 했는데 혹시 이상한 전화 오는 거 없으시냐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제대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약해지고 계셨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작게, 정말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울음보다, 어떤 비명보다 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안 고파. 그 말씀만 남기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TV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낯선 동네에서 추운 데 서서 기다리시면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어머니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핸드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시가 지났습니다. 새벽 2시쯤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똑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응. 곧 잘게.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걱정도 많아지고. 저는 허락도 없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나 있잖아, 요즘 자주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은행 가도 기계로 해야 하고, 버스 타려면 카드 찍어야 하고, 전화 오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겠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내가 다 알았어. 네가 어렸을 때 넌 나한테 뭐든지 물어봤잖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저거 뭐야? 그럴 때마다 내가 다 알려줬어. 네,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너한테 피해주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도 안 와.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셨구나.
난 전혀 몰랐어. 오늘도 그랬어.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내가 제대로 처리 못해서 네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뿐이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고 차가웠습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네가 알면 실망할까 봐. 어머니가 이것도 모르세요? 그럴까 봐. 어머니 왜 이렇게 멍청하세요? 그럴까 봐. 어머니, 나도 알아.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전화 오면 의심하라고. 그런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식한테 짐만 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요, 어머니가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엄마인데 자식한테 매번 물어볼 순 없잖아. 엄마가 뭐든 알아야지.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매일 물어봤잖아요. 하루에 100번도 넘게. 이거 어떻게 해? 저거 뭐야? 엄마 이거 왜 그래?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봤어요. 그건 네가 어렸으니까. 지금은 제가 답해줄 차례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도 결국 사람이다. 약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릴까? 어머니, 약속하세요. 뭘? 앞으로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은행 일도 핸드폰 일도 뭐든지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약속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될까? 내 시간 빼앗는 거 아닐까? 당연히 돼요. 어머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민수야, 너 바쁜데. 어머니가 저 키우실 때도 바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시간 다 쓰셨잖아요. 어머니는 그제야 작게 웃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고맙다, 민수야. 제가 더 감사하죠. 지금까지 혼자 다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편안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어머니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가겠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다던데 괜찮으세요? 이따 퇴근하고 들를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별일 없는데 왜 자꾸 전화해? 바쁘지?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샀다. 날씨가 좋아서 공원 산책 다녀왔어.
벚꽃이 예쁘더라. 오늘 아침에 이상한 전화 왔는데 바로 끊었어. 네가 알려준 대로 사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거구나. 부모가 약해지는 순간은 항상 자식이 뒤늦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안 된다. 먼저 다가가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제게 전화하십니다. 민수야, 아까 은행에서 전화 왔다는데 이거 진짜야? 어머니, 그거 가짜예요. 진짜 은행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다행이다. 역시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제 어머니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저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 몇 시간.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별일 아니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어야 한다는 걸. 우리 부모님은 평생 강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부모님이 따라가기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자식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한다. 기다리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해주세요. 특별한 일 없어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상한 전화 오는 거 없으세요? 요즘 힘든 일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이 질문들이 부모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계셨던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늦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그게 어쩌면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